네, 반갑습니다. 메라테크 사가 김동호입니다. 네, 이번 주도 또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힘찬 에너지와 함께 여러분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볼륨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요즘에 TV 뉴스 보면 매일매일 챗 GTP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 다큐멘터리부터 해서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 좀 최근에 보면서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게 이제 컴퓨터 산업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제 컴퓨터 산업이 발달할 때 전부 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MS에서 나오는 이제 윈도우를 깔지를 않으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 비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MS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을 모든 컴퓨터에 다 탑재를 하면서 MS가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윈도우는 깔았는데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검색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엔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구글입니다. 그죠?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93%가 구글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수입은, 검색할 때 수입은 광고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뜨는 광고를 보고 클릭하면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데 챗 GPT가 이제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검색을 안 하는 거랍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그 말로 하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치넣으면 얘가 완전 답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검색을 안 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구글에서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구글도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챗 GPT가 어느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건지 아시죠?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른 업체에 돈을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줄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 놈을 챗 GTP를 탑재를 시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도 머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돈 벌었다가, 그 다음에 구글이 벌었다가, 그 다음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갔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한 산업이 대두가 되면 상대적으로 또 바로 아무 이유 없이 뒤처지는 그런 또 분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할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답니다. 우리가 로봇에 맞춰서 살아야 된대요. 로봇이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 거고 참 빠르게 우리 시대가 하루하루 변한다는 게 넷플릭스가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되는데 3.5년이 걸리고 에어비앤비는 2.5년, 페이스북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인데 불과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을 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이게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빌 게이츠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인터넷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도 살 넘어갈 때 그 정도의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런 토크쇼인데 한번 보시면 좀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radio ring a bell?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statistics.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이 토크쇼 진행하는 분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지금 좀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들이 막 나오잖아요. 라디오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냐 등뭐 이러는데 어쨌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대신 이제 보편화되고 나면 이제 아이고 그때 그걸 할 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대요. 우리 지금 뭐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다 되지만 이때 불과 1990년도에 이런 방송이 나올 줄에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건강에 대한 분야도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포의 당사슬이 있는데 그게 세포끼리 대화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이런 의견을 나타내거든. 진짜예요? 그런 게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막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다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의아해하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모든 그런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오리라 보거든요. 그게 또 엄청난 그 모멘텀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바꾸었냐면 요게 이제 지하철의 30년 전 지하철의 모습이랍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에도 지하철 1호선이 언제 개통이 됐죠? 제가 대학 복학을 하니까 그때 개통이 됐던 건데 그때만 해도 진짜 이랬거든요. 대부분 신문 보거나 책 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면. 그런데 요새 지하철 타면 전부 다 스마트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꾼 거거든요. 이 기술이 사람들의 패턴과 모든 활동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핵심 테마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책이지만 최근에 또 부합되는 게 있어서 다시 이 책을 소환해 봤습니다. 컨버전스 2030이라는 건데 이제 한 8년 뒤 우리 인류가 바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파트 1에서는 이제 미래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PT에 늘 나오는 기술들이 거의 여기 다 일치해요, 보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3D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차트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상용화 다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맨 밑에 가면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나오거든요. 이 생명공학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기술이 발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기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치료로 DNA 교체가 가능하다. 이제 유전자 가이라는 게 있는데 요 놈이 약으로 만들어지든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서 필요한 것을 딱 집어넣으면 요 놈이 필요 없는 DNA 딱 잘라내고 정상적인 DNA로 복구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전자 치료라는 내용이 이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가 나오는데 줄기세포는 유전자 치료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화되기 전에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있으면 요 놈이 간세포도 될 수 있고 위세포도 될 수 있고 소장세포도 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줄기세포라 하잖아요. 그 줄기세포는 세포 전체를 다른 세포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파괴력이 엄청나다라고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해 신약이 이제 나왔는데 이 약을 어떤 사람들한테 임상을 했냐면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라는 이 빈혈 환자에게 44명에게 투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 투약을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수혈 받지 않고 약효를 유지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 그죠? 약을 하나 묻는데 3년 동안 수혈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게 됐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약값이 얼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에서 80억이에요. 이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5억이 아니고 52억에서 78억입니다, 이 이야기. 이걸 보면서, 엠브로토스를 이 정도 먹으면 완전 회춘할 건데,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 치료가 다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학기술 분야가 생명공학에 서서히 이렇게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챕터 9에 보면 질병의 정복으로 달라진 인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이 당하지가 않고 정복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기 이제 질병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앞으로 바뀔 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면서 차고만 있어도, 눈에 끼고만 있어도 내 모든 실시간으로 내 생체 데이터를 미리 진단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안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런 내용이고, 또 죽음을 거스르는 신인류의 탄생이라서 노화 예방약의 발명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을 제가 딱 뜯어보면서 진짜 메나테크의 확신이 더 쓰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특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이제 DNA 유전자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복구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로. 이 뉴스는 이제 미국의 MBC라면 아주 저명한 채널입니다. 우리나라로 뭐 KBS, MBC 정도에 해당되는 채널인데, 그때 우리로 치면 9시 뉴스 정도에 해당되는 전민들이 다 집중해서 보는 시간대에 이 내용이 방영이 됐거든요. 약 5분짜리인데 제가 몇 장만 캡처해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MBC에서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면 유튜브에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줄기세포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대두화되는 게 리스크한 게 이 배아줄기세포라 하거든요. 몸의 일부를 채취해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말이 많아요, 여기.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용한 줄기세포라고 이 MBC 뉴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체줄기세포라고 하죠, 우리는. 당이 줄기세포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글리코 뉴트리언트를 해서 MBC 뉴스에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글리코 영양소라 이걸 부른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또 예화를 들거든요. 코마 상태에 있는 한 꼬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튜브를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녹여서 투여를 했더니 3주 정도 만에 아이가 코마 상태에서 침대에서 기어 나오고 몇 달 뒤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MBC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그 뉴스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줄기세포를 제가 형성한다는 게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MBC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많죠, 우리가. 렉다니엘 박사님인데 이분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리코 영양소 섭취한 후에 1조에서 3조 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논문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컨버전스 2030 그 책을 보면서 생명공학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미리 해결책을 다 놓은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것을 책을 탁 덮으면서 더 확신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글리코 영양소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해줄 그런 이런 영양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쫙 이제 나열된 팩터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특허에 대해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노화 진행 또는 체질의 건강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로장생초거든요. 그게 이제 메나테크 ABCD 먹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특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신경계통부터 정신계통까지 암 이런데 다 관여를 한다는 게 아까 그 책에서 원하는 게 이미 메나테크는 20년 전에 다 제품으로 상용화를 해냈으니까 이만한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근데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는 것 뿐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상식화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지금 비타민C는 집집마다 우리가 하나씩 다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C가 처음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1930년도 때입니다. 그게 상용화 되는데 60년에서 70년 걸렸어요, 제품으로. 글리코 영양소 제대로 기능에 대해서 알려진 게 1980년대에서 90년도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상용화 되는 순간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의 모멘텀이 오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은 그전에 지금 비즈니스 모멘텀을 함께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책에 이제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 게 아까 이제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했듯이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당연해질 것을 그 사람들은 찾고 만들어내서 지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분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앞으로 산업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코 영양소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메나테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많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의 흐름을 또 읽어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보면 흉흉하다고 하죠. 경제의 흐리라는 40대가 너무나 위험하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가 가장의 40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자발적 퇴직에 이렇게 놓여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코로나 때 우리가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페를 많이 차렸는데 옆에 스타벅스가 이제 배달까지 하네. 그러니까 영세한 동네 카페는 이제 한숨 쉬고 문을 닫는 이런 경쟁 속에서 늘 살더라,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자산은 양극화된다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산의 양극화라고 합니다. 자산. 이 자산이 도대체 뭐길래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가? 자산. 그 자산을 알려고 하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이 책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한번 다 읽어보시고, 김성호 회장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고 사업가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다. 꿈을 빼앗는 직장이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사는데 나이 50대면 이것도 맞바꿀 회사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임원이 될 확률보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될 확률보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40배나 높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도전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평생 소득과 고용 안전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사업가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소득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벌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고용 안전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봐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생소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전 세계 경제 인구의 인구는 이렇게 ESBI 4분면으로 4군데로 다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E 분면은 직장인이고요. S 분면은 자영업자, B는 비즈니스 사업가, I는 투자자인데, 왼쪽에는 참 공교롭게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대부분 아마 직장이나 자영업 하신 분일 거거든요. 왼쪽에는 95%의 사람이 거의 몰려있지만 돈은 5%밖에 안 몰려있고요. 오른쪽에는 공교롭게도 거기 있는 사람은 5%밖에 없는데 돈은 거기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염원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뭔가 준비가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는데, 여기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업가 보면 넘어가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시간도 많고 자본도 많고 기술, 경험, 경쟁력이 많으면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해라. LG나 삼성처럼.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임대를 해라 하잖아요. 시간과 돈이 있으면 된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이 돈 주고 사면 된다. 프랜차이즈. 이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조금 괜찮은 프랜차이즈 얼마 하는지 아시죠? 10억 합니다. 아주 작은 게 한 3, 4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합류.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당신이 시간 투자하면서 그게 합류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조인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 메나테크에서 비즈니스를 사업가로 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돈 투자만, 시간 투자만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면 이게 장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걸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하는 네트워크에서 이 교육과 이해 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미국에서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일반인들은 자꾸 일자리만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편화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월급 1,000만 원 받는 게 좋습니까? 월세 1,000만 원 받는 게 좋습니까? 정말, 화통하시네요. 99%의 사람들이 월세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왼쪽에 적어놨는데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돼 있고, 자, 월급을 받는 것과 월세를 받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느낌이 오냐면, 월급을 받는 것은 네 얼마나 버는 얼마나 벌어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월세를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나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들어오냐 이 말은 당신이 뭔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게 발생이 되냐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하탄급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얼마나 버는 게 아니고 얼마나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초창기에는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함께하는 사람이 50명, 100명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가든 어디 뭐 교통사고나 몇 달을 입원을 해도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 시스템 속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버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왼쪽에는 얼마 버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릅니다. 물통의 크기만 다르지만 이 물통을 나르다가 안 나르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들 전문가라서 물통 크기는 좀 크죠. 안 나르버리면 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들어와는 시간 투자를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거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 투자를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맨하탄급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통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왜 네트워크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유통이냐면, 30년 전에는 대부분 이때를 다 겪어보신 분들 같거든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한 400원 정도 제품이 출하가 된 소비자는 한 660% 정도 이렇게 마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사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0년도 후반으로 살 넘어갈 때 대응 할인 매장이 슬슬 등장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얼마나 유리하냐면 이 유통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게 이제 변화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직접 매장에 안 가도 배달을 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비자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런데 대형 할인 매장과 인터넷 홈쇼핑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소비가 지출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사서 정말 좋아서 친동생한테 막 알렸대서 홈플러스에서 나한테 뭘 주느냐 전혀 없거든요. 인터넷 홈쇼핑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뭘 샀다 좋아서 옆집에 알려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유통이지만 맨 마지막에 4차 유통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좋아서 알렸더니 그걸 네트로 형성을 하니까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광고를 한 것을 대신으로 구정 광고를 해줘서 고맙다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광고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동네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없어지고 남천동 메가마트 없어지고요. 여기 저희 집 앞에 마리시티 홈플러스 지금 없어진다고 합니다. 유통이 진짜로 이렇게 다 흘러가요 지금. 각 구에 진짜 대표적인 할인 매장 한두 개만 남고 전부 다 철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홈쇼핑으로 지금 대부분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인터넷 홈쇼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다 넘어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거든요.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바늘부터 아파트까지 유통이 다 된다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렇게 다 흘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기회를, 유통의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편견의 흐름을 좀 깨셔야 됩니다.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제가 10년 차인데 10년 전에만 해도 조금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쯤 요새 다 하더라. 특히나 살림살이 형편이 좀 좋은 해운대 센텀시티에는 더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느냐. 주위에 건강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거든요. 넘쳐나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블루오션 전략인데 여기서 말합니다. 블루오션이 어떤 거냐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시장. 글리코인 양수가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는 비타민C나 오메가 유산균 하면 그냥 평범한 시장에 여러분이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입지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걸 다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통만 구축을 하면. 이런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독창적인 비즈니스의 글리코 영양소는 어떤 거냐 하면,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요 세포가 이제 세 개의 세포가 이제 다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배율이 다르면서 서로 다르게 보이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세포는 보시면 표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생물 시간 때. 중간에 있는 세포는 보시면 안 보이던 털이나 촉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20만 배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 세포를 자세히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흩날리는 게 세포의 촉수 당사슬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아, 요 신기하네. 요 뭔가 움직이는데 요 놈들이 이유 없이 붙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해서 분석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서 95년도에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지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포 위에 각각 다른 모양의 이런 당사슬이 있는데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인지를 하고 면역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이 당사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차트 하나면 사실 많은 것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예를 들어서 24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왜 많은 건강식품 회사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가 최고 나은지, 그리고 당뇨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 차트 하나면 그 세 가지가 설명이 되거든요. 요 각각 다른 모양의 이제 당사슬이 있는데,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좋고 나쁜 게 들어오면 이제 만져서 인지를 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였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세포에 있는 당사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빼곡하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바이러스를 만져봅니다. 만져서, 요 놈이, 내 몸에 필요 없는 바이러스네, 면역세포 불러야지 해서 면역세포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요 그림에서 보이죠? 세포끼리 촉수를 부비면서 대화를 하면서 면역세포가 달려서 이걸 잡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변종 바이러스와도 내 세포의 당사슬만 제대로 빼곡하게 정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다 인지를 해서 면역세포를 통해서 다 무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클린 제한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뭐 다른 회사에도 있던데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 다 있다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궁금증을 이제 질문하는 분한테 이제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해독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몸에서 빼내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고객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독소를 인지하는지 아세요라고 한번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슬이 그 기능을 해내거든요. 내 몸에 당사슬이 제대로 빼곡해야 요놈이 독소인지 아닌지 인지를 해서 우리 몸에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의 건강식품 회사에서 있는 제품들로 가지고 디톡스 해독을 한다는 거는 현재 그 사람 몸에 있는 당사슬로만 해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해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리코 영양소 엠브루토스를 먹으면서 해독을 해내니까 엠브루토스가 계속 당사슬 촉수를 많이 빼곡하게 생성하게 하니까 인지력이 비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사에서 디톡스 해독에도 해결 안 되는 게 메나테크에서는 이게 해결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독소를 인지를 해내는 당사슬을 우리가 먹으면서 만들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당뇨 노출증이 1000만 명 시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뇨 노출이 되는데, 당뇨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려고 당사슬 이제 초인종을 막 누릅니다. 아니, 세포야 문 좀 열어도 에너지원 들고 왔다 하는데 당사슬이 초인종인데 당사슬이 고장이 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안에 넣어줘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해서 안 넣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인슐린은 포도당을 데리고 들어오고 포도당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 주위에 당으로 꽉 차기 때문에 당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슐린은 그만와도 되고 중요한 게 초인종만 고치내면 되거든요. 초인종만 고치면 포도당이 안으로 잘 들어가서 에너지로 다 쓰이면서 에너지 납니다. 당 수치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 초인종, 당사슬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차트가 하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글리코에 대한 기능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포 간에 대화를 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면역 역할,
그리고 이제 영양소 흡수 및 호르몬 조절도 요놈이 다 해낸다는 거죠. 이 당사슬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낸 회사가 이제 메나테크고, 그리고 그 1년 뒤에는 바로 교과서에 실립니다. 10년 정도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교과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세포끼리 대화를 해야 건강한데 8가지 복합당질 촉수가 이 역할을 해낸다. 메나테크는 이것을 세상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해낸 회사고,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세상을 바꿀 또 기술 나왔잖아요. 2030 컨버전스도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MIT에서 발표한 게 20년 뒤에 딱 그 책에 실렸는데 거의 다 이게 이제 다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생명공학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글리코 믹스가 해내는 분야가 거의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당압, 당질압, 이것이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이라고 이렇게 MIT 공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컨버전스 2030에 실렸고, 미국에서는 394명, 일본에 30명, 하버드 대학에 161명. 처음 오신 분은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이게? 처음 오는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처음 오신 분 아닌 것 같다, 그죠? 역대 노벨상 수상자 숫자거든요. 이 책은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 하는 분 중에 전문의 의사선생님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많이 구독하는 책인데, 메디컬 닥터라는 의사분들이 구독하는 이 저널에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한 의사분이 기고를 했어요.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단일 주제인데 노벨상에 7번이나 거론이 됐다. 도대체 이게 어떤 물질인가 하면서 깜짝 놀랄 세상을 바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된 주제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이론이 이제 나왔다고, 글리코 역할이 됐어. 쭉 이렇게 나와서 세상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게 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벨 화학상에도 드디어 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 세 명의 이제 박사님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이 버토지 박사님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강연도 하고, 이분이 방사슬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죠. 바로 글리칸이라는 당사슬이 있는데, 요것은 세포 표면에서 단당들의 결합으로 연결된 화합물인데, 이런 글리칸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의 핵심 테마는 세포에 있는 이 당사슬이 있는데, 이놈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너무나 빠르게 생성되었다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관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당사슬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이 논문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이미 5년 전에 우리 KBS 9시 뉴스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 1시간 뒤에 명견말리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 9시 뉴스에 당사슬이 나왔음에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아시면 된 거예요. 9시 뉴스에 일본의 장수마을을 찾아갔더니 장수마을 할아버지들은 당사슬이 좀 더 뭔가 다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시 이제 명견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사슬은 우리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일본의 초장수 노인들에 있는 특정 당사슬은 이런 염증을 제어를 하더라. 염증이 안 생기도록 미리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명견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슬의 역할이. 근데 이 당사슬을 할당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우리는 단연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제품으로 상용화된 게 바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는 할당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 외에도 나머지 제품에도 2-3가지 이상의 당사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식품 회사들하고 달라요. 먹으면 대화에서 필요한 것까지 보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 당사슬 2-3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건강식품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아이템이 중요한데, 언니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템이 아니고 객관성을 보시고 이제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언니야, 여기 한 가부제에서 따라왔는데 여기에 오셨다면 진짜 잘 온 거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아이템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의 아이템이거든요.
세상에서 최초로 만드는 아이템인데 최신의 기술입니다. 이런 아이템은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특허로부터 우리가 딱 20년을 묶어 놨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이걸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20년의 기술 격차를 우리가 항상 끌고 간 거죠. 이렇게. 또 제약회사에서는 합성으로 이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만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백질은 나선형 구조라서 쉽게 만들어내는데 당사선은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합성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한두 개는 만들어내는데 8개는 못 만들어낸다고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이자 최신인 최고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아이템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50배, 100배 수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즉 누구에게나 평생 필요한 아이템이다. 반짝하고 사라질 아이템 같으면 인쇄소독도 반짝하고 없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게 우리가 세포는 인공적으로 절대 못 만들어내고 그 세포에 있는 당사슬도 인공적으로 절대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인쇄소독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겠죠. 26개국이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94년도에 런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 10년 뒤인 2004년에 이제 한국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렇게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연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94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당이 다 들어가 있는 세계 최초의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이제 5년 만에 당당하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에 상장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돈만 많으면 뉴욕 증시에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데 나스닥은 돈보다도 기업이 투명해야 되고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지 뉴욕 증시는 상장이 잘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메나테크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2004년도에 메나테크 코리아가 이제 런칭이 됩니다. 런칭이 되어서 지금 대부분의 제품들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이런 엠브로토스 베이스의 제품들이 그때 이제 출시가 되어서 지금도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게 2004년도에 미국 의사처방전, 이제 PDR이라 그러죠. U라는 회사에 가니까 이 의사처방전에 실린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건 기본이다, 기본. 이것뿐만 아니라 코시어 마크, NSF 마크부터 우리는 까다로운 마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또 자랑스러운 게 미국 직접 판매협회에서 유일하게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석세스 어워드라는 상을 받은 회사가 메나테크가 유일합니다. 이 석세스 어워드는 어떻게 해야 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보상 플랜 자체가 합리적이고 관대하고 유연하다. 어렵고 못 받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게 유연하고 관대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석세스 어워드라는 보상 플랜상을 미국 직접 판매협회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 최고 성장 기업 5위. 경상남도에서 최고 성장 기업 5위 안에 들어가도 그거 참 대단한데 이 큰 미국에서 5위를 했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포브스지에도 200대 중소기업에서 5위를 차지를 했다. 참 대단한 기업, 우리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해오면서 2013년도에는 정식적으로 M5M을 런칭을 합니다.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하다가 이제 M5M을 런칭하면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는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트루헬스를 출시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이어트의 열풍이잖아요. 다이어트의 열풍이지만 다이어트도 근본적으로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요요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소가 반드시 배출될 수 있게 우리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트루헬스 다이어트를 런칭을 하면서 다이어트 시장을 또 한번 새롭게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메나테크 기업 이미지 및 슬로건을 Transform Your Life,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슬로건이, 메나테크 슬로건이 이때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엠브로토스 라이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제 엠브로토스의 이제 그거죠, 최상의 결과물이죠.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출시가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메나테크 코리아 15주년을 맞으려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렇게 왔는데, 저 맨하탄가 참 자랑스럽다는 게, 코로나가 처음 탁 터졌을 때 2020년도에 대부분 회사들이 한 몇 걸음 물러나 있으면서, 조용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맨하탄은 더 공격적으로 했고, 우리 또 지원 그룹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냐 하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많은 건강식품 회사 중에 유일하게 성장을 한 회사가 2군데밖에 없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맨하테크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면역에 대한 핵심 키워드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시스템,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발빠르게 만들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글리코 영양소, 먹는 글리코에서 바르는 글리코 영양소인 루미노베이션 출시하면서 또 한번 이런 코스메틱계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M5의 미션 5 밀리언인데요. 맨하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제품 좋고 회사 좋고 보상 좋지만 이것 때문에 한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전 세계 많은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실제 글로벌하게 이제 파이터 블렌드를 후원한 게 이게 보니까 1억 2천만 통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시스템적으로 이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게, 다른 회사에 가면 회사가 흑자가 나면 좀 돋고요, 적자가 나면 안 돋고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맨하테크는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를 하나 하면 그 중에 일부가 파이터 블렌드라는 영양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이게 자동으로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하테크의 전문 경영인과 이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알프레도 발라가 이제 우리 CEO입니다. CEO 알프레도 발라고, 그리고 여기 랜던 프레드릭이 있는데 미국의 북미 총괄 대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밑에 보면 여기 코수염 있는 아저씨 보이시죠? 스티븐 준드 박사님, 우리 또 최고의 과학 책임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맨하테크 코리아 노재용 대표이사님,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이 우리 맨하테크를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사회도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들이 있습니다. 이사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탠리 프레드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대단하시거든요. 이분이 전미의 직접 판매 협회 명예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요즘에 직접 판매 협회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직접 판매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최고 치프가 누구냐면, 어청수랑 경찰총장 했던 분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감사원장 했던 분도 지금 이거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역사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판매협회 회장을 역임을 했다는 거는 그 네임밸류는 세계 최고인데, 여기 우리 맨하테크의 최고 이사의 스탠리 프레드릭이 그 역할을 하셨거든요. 여기 오늘 좀 스토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스탠리 프레드릭 이사의 의장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게 랜던 프레드릭 이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하와이를 갔을 땐가 랜던 프레드릭이 스피치를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랜던이 맨하테크를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이었는데 하와이에 와가지고 본인의 살아온 생생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집안에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아프면서 가정에 웃음꽃이 끊겨버렸다. 그 엄마가 자기 엄마였대요. 랜던의 엄마였죠. 엄마였는데 그냥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에 이 맨하테크 회사 투자회사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엄마의 그런 힘든 부분은 이 회사가 지켜줄 수 있겠다 해서 어머니가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고 몇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면서 랜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맨하테크인데, 이제는 한 가정의 웃음꽃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하와이를 가서 이 회사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맨하테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언티픽 이제 G사업이라 하는데, 굳이 맨하테크는 건강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임상이나 이런 개발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할 수 있는 퀄리티 자체가 너무나 약보다도 훨씬 우선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가 또 임상뿐만 아니라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총책임자가 흰 옷 입은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인데 이 뉴전트 박사님도 참 대단하거든요. 이분도 스토리가 진짜 말하려고 하면 하늘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이제 미국에 엄청나게 큰 이제 병원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의 장이었어요. 클리닉 장인데 계속 누군가 와가지고 글리코 영양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거절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마음문을 열고 이제 알게 되니까 정말로 자연 치유력을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이거 없이는 안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나테크 글리코 전도사로서 전 세계 많은 의사들에게 이 정보를 주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 또한 우리나라에는 서재글 박사님만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국 자연치유협회 회장인데 미국의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 서재글 박사님의 명예보다도 수십 배가 높은 분이 이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메나테크에 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랑스럽게 이분이 2022년에 전 세계 의사협회가 인정한 100인의 의사 이분이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글리코 영양소 이야기하면 우리 주치의가 묻지 말아야 하던데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 메나테크에서 최고 함께 열심히 일하는 의사는 이거 100인의 의사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먹으라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주위에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메나테크 글로벌 메나테크를 이끌어가는 분이 그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메나테크 지원 그룹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이 명예전당에 계신 이분들이 리더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7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탄탄하고 바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원 그룹이고 앞서 말씀드린 랜덤 프레드릭도 우리 지원 그룹의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처음으로 온 그런 우리가 기네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실천을 하죠. 엠파이어뱀을 통해서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지만 우리 최고리 되신 이모수 사장님께서 아름다운 동행뿐만 아니라 또 허요한 사장님 운영하시는 염소은행에도 이렇게 통큰 기부를 하시면서 정말 기부에 한계가 없는 그런 사명감을 저희에게 또 심어주고 있는 그룹의 최고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 그 어렵다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지원 그룹은 우리 회사가 한 성장률보다 더 큰 성장률을 이뤘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TLP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 수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기 쭉 다 있습니다.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PM, 유사나, 허블라이프 쭉 이렇게 있는데 메나테크는 2020년에 한국 매출이 한 800억 정도로 해서 여기에 랭킹이 됐습니다. 랭킹이 됐는데 이 숫자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간 받는 소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아메이나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 정도 받는 다음에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 사람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90%가 여기 다 몰려 있다. 일은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90%가 여기 다 몰려 있다. 메나테크는 보니까 최고 적은 구간에는 최고 작게 몰려 있고 전부 다 많이 받는 구간 이상에 다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 똑같이 일을 했을 때 메나테크에서 성공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2.5배에서 5배가 높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이 보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상 예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5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양치하고 머리 감고 건강식품 한두 개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은 늦거나 쓰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 80만 원 하면 500점이 됩니다. 모자라면 또 전달해서 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500점 해서 한 4분한테 이제 전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자, 요렇게 이제 한 4명한테 전달하면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이 돼서 한 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요 중간에 두 분은 그냥 소비자로 남아 계시겠지만 여러분처럼 감동이 큰 분들은 또 알리거든요. 알리면 내가 같이 돕는 겁니다. 알리도록. 그렇게 도왔더니 한 단계가 새롭게 또 이제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 요런 구조를 가지고 1이라는 직급. 한 70만 원 정도 소득이 받아오는 직급이 되고 또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알리면
내가 돕거나 아니면 내 다운에 있는 파트너와 같이 돕든지 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한 단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동그라미 중에 맨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알던 사람은 노란색이 4명이다예요. 4명이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머지는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소득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게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이해의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 4명한테만 딱 전달하고 끝내버렸다 하면 내 소득이 월 30에서 끝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 만족한 분을 도와주고 또 요 밑에 계신 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은 끝인데 계속 이렇게 깊이가 내려가면서 내 소득이 30, 70, 100 이 두 라인 구조로 가면 월 1,500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아, 이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내려가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한 것도 내가 알리보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도 알리보고 요 두 개를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면 내 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극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그 구조로 하면 한 실버 ED라는 구조인데 부업을 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이면 괜찮잖아요. 내가 실버 ED 2명을 만들어내면 골드 ED가 되고 골드 ED 2명을 만들어내면 이제 PD라는 1차 성공자 직급이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이상. 또 PD 한내 그 다음은 브론즈를 양쪽으로 하면 이제 실버. 또 여기서 이제 나는 더 성공하려면 여기 세 번째 골드, 네 번째 PPD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우리 지원 그룹에서는 골드 ED 월 200만 원 받는 데까지 가는데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업을 했는데 200만 원, 100만 원 빨리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PD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한 3년 7개월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지원 그룹에서 나온 PD 분들 1년 반 만에 나온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접속하냐에 해서 이 시간은 확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억대 연봉자 월 700에서 800 받는 브론즈 PD 5년 2개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회사에 평생 일을 해도 억대 연봉 안 되는 일이 90%입니다. 중소기업은 죽다 깨어나도 사장만 억대 연봉자지 아무도 억대 연봉 될 수가 없고 일부 대기업만 억대 연봉이 가능한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메나테크에서 전혀 전공과도 상관없는 일을 지원해서 했을 뿐인데 5년 뒤에 억대 연봉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큰 가능성입니까? 그리고 그 소득이 죽을 때까지 계속 늘어난다 그러는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비즈니스다. 자, 마케팅 우수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초보 사업자도 100만 원, 200만 원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다는데 왜냐하면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처음 하거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매출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요. 제가 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좀 하이핀, 저처럼 좀 위에 하이핀에 있는 사람은 적게 받아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급 유지는 잘 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타사는 하이핀들 많이 받지만 직급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내 다운에서 다운에 허리층에 있는 분이나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탄탄해야 하이핀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위치라면 이 보상 플랜이 가장 맞아요. 처음 하는 분이나 중간층이 많이 받는 게. 그래야 위층도 안정적으로 쭉 가는 거지. 위에만 많이 받고 처음 하는 사람들 쫄쫄쫄 굶어 죽으면 그 사람들 그만두면 하이핀도 다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비용의 유자격으로 회원가입비가 없다. 정통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두 명의 레그만 잘 만들어내면 내가 실버 PD 월 1000에서 1500만 원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한 명 찾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이 걸린다.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러면 3년, 4년이면 실버 PD가 된다는 거거든요. 실버 PD가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살면서. 즉, 2개 레그를 통한 고연봉이 가능하다. 내가 능력이 되면 3개 레그 펼쳐도 됩니다. 이런 우리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매출에 의한 직급 달성. 처음에 이 일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5년, 10년 넘어가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타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직급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급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신규 회원을 예를 들어서 2레그로 내려간다면 1레그, 2레그에
각각 40명씩 만들어야 되고 그 신규 회원들이 반드시 제품을 200만치 사야 되고 이런 단서조항이 딱딱 달라붙어 보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은 해도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 주문만 딱 제대로 걸어놔면 지난달하고 똑같은 매출인데도 직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합리적이다, 우리 보상 플랜이. 재구매율 당연히 70%가 넘죠. 클리어는 한 100%. 인쇄연금과 같은 소득 여러분께 이제 만들어드리고, 부동산 자산과 메나테크 인쇄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건물 임대 수익이 연한 4에서 5% 정도로 하면 합리적이죠, 그죠? 합리적인데, 이제 억대 연봉자 기준이 브론즈 PD를 한번 잡아볼까요? 브론즈 PD가 된다는 거는 2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어서 20억을 모아서 그거를 건물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 얼마 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20억 모아야 돼, 20억. 평생 좀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서 브론즈 PD가 되면 20억 모아서 건물 사는 효과를 바로 누립니다. 브론즈 PD 정도가 된다면 20억짜리 건물인데 임대소득 이렇게 감안하면 월 700에서 한 9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5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20억 벌어서 건물 사는 것보다 브론즈 PD 되어서 인쇄소득 평생 받는 게 훨씬 빠르다, 여기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인쇄소득도 있지만 또 가치가 있는 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참 보람찬 게, 보통 지금 한국 사회만 봐도 대기업 잘 다니다가 50에 명퇴를 탁 당했다. 그러면요, 그 거래처에서 그렇게 자주 오던 전화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좀 찾는데요. 그런데 뭐 돈이 없거나 은퇴 자금이 안 마련돼 있으면 친구도 안 찾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우리 비즈니스 정말 좋은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와 소득이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걸 보고 왔거든요. 60, 70 된 분들의 가치가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행가래 받고 박수 받고 하는 게 60, 70, 80에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정말 좋더라. 그죠, 복자 누님? 해마다 이제 큰 행사에 초대받아서 무대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하는 아시아 메나페스트에서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해마다 GIP 여행 동남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여행하면서 또 참 좋은 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옛날 외국회사 다닐 때 외국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장하면서 같이 맨 끝에 한 반나절 정도만 여행하고 나머지 전부 업무예요, 업무. 여행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는 온전하게만 몇 박 며칠 그냥 다 여행하고 올 수 있게 해주더라. 그리고 처음 GIP를 가면 조금 신경을 쓰입니다. 왜냐하면 다운라인에 사업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조금 몸에 약간 부대끼는 감이 조금 들어오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거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나한테 와닿거든요. 하와이 참 늘 일상처럼 해마다 갔다는 게 좋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센텀시티가 아닌 하와이, 그죠? 여기 하와이 이제 리더스 사진이고, 저한테 정보를 주신 우리 임원숙 스폰서님하고 여기 호놀루루 선셋이 지는 곳에서 이렇게 또 해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PD 서밋을 못 가다가 두바이를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두바이를 가면서 느꼈던 거는, 10년 전에 우리 아무것도 없는 부산에 지원 그룹을 세울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가 두바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전에는 부산에 여러분 이 센터도 없었고 PD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막 같은 불모지였거든요. 여기서 우리 최고 리더시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리더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지금 이렇게 큰 부르주 칼리파 같이 가장 크고 단단한 지원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접속만 하시면 되잖아요. 고생은 스폰서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에 최근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정말 또 가족들 힐링했고요. 외국에 나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스폰서님 안 들리는데 발리 가니까 들려요, 이게. 초인적인 힘을 또 외국에 나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또 우리 배를 타고 또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우리 그때 발리 함께 했던 식구들의 모습이네요. 참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선셋 여기 이제 발리 밑에 있는 선셋 카페인데 여기 가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보트가 아니고 이거 뭐죠? 서핑 보드죠. 여기 서프들이 얼마나 많든지 파도의 크기가 송정에 가면 이거 많이 하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파도 크기 수준이. 실제로 그 위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멋진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마윈이 많은 이제 인생 명언을 남겼는데 총명한 게으름뱅이가 기회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 맞물리는 시대적인 급변 속에서 제가 다시 이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월급이 가장 적다랍니다. 이 셀러리맨들. 그럼 누가 돈 많이 버느냐면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의 월급이 가장 많다.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주주들이 이렇답니다. 이게 현실이라 그러거든요. 빌 게이츠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사람들이 우리 상무님 우리 이런 거 모르시죠? 도스 아세요? 도스 혹시? 김신아 사장님 도스 아세요? 도스 모르죠? 도스가 초창기에 윈도우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게 딱 놓았는데 이 도스가 이제 윈도우는 이 화면 하나에 모든 게 다 보이잖아 아이콘들이. 이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치넣어서 이 폴더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CD 점점에서 거꾸로 빠져나와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명령을 기억을 하기 싫어서 빌 게이츠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됐다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자동차, 비행기 왜 개발됐냐면 만들어졌냐면 걷기 싫어서 만들었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50층 건물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없다 생각하면 살겠습니까? 이거 개발해서도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 테이프나 CD는 왜 나오냐면 음악회 가기 싫었어. 내가 집에서 이걸 듣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뱅이는 실제로 게으름뱅이가 아니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면서 큰 돈을 벌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불편해하는 게 어떤 겁니까? 건강과 면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 돈이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연금과 같은 돈을 너무나 많이 원하는 고령화가 지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여러분 그런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소득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 그런 분한테 기회를 주어서 우리는 더 총명하게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이 한 장이 의미를 하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는 분이거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물을 주시고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